네, 반갑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발표하신 분은 제가 오늘 처음 대면이어가지고 여하튼 논문으로 먼저 만났는데 강의를 상당히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학술 발표지만은 그 앞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강의처럼 재밌는 사례들을 또 많이 넣어놓고 계셔가지고 이 논문 지금 읽으면서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찾았는데 특히 AI와 관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것을 어떤 광고라는 맥락에서 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건데 그러한 시도들을 그러니까 완성된 페이퍼로서 만들어내신 거가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는 것을 특히나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했는데 AI 미디어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는 그 시도가 처음 있는 것인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에서도 근데 논문에서는 이제 처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레거시에서 디지털로 적용 가능했던 것은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도 AI, 넌 AI하고 AI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한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이론적인 관점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컨대 밴드웨건 티어리 같은 경우. 왜냐면 광고 쪽에 저널 말고 커뮤니케이션 ICA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이제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2020 그러니까 3년도인가요? 나왔는 논문들을 보면 AI와 그 다음에 팩트 체킹하는 웹사이트 두 가지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AI 에이전트가 주는 정보하고 팩트 체킹 에이전트 웹사이트가 주는 정보가 일치했을 때 사람들의 휴리스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밴드웨건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웨건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주는 거하고 팩트 체킹 웹사이트가 주는 거고 상호 일치할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밴드웨건 티어리를 같이 좀 쓰면 지금 이 적대적 미디어 효과 이 부분이 하고 휴리스틱하고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론을 한두 개를 더 가져오시면 좀 더 정교하셔지실 까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이제 수집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그 실험 연구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AI로 했다라는 그 시그널만 표식만 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인터페이스에서도 좀 상당히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스타일로 꾸몄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신 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였고 마지막에는 AI가 했다는 그것만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에서도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개 광고하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하고 방송 광고 틀리듯이 그 부분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연구의 어떤 맥락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실제로 AI라고 하는 것을 PSA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프로그램한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광고 연구자들이 예컨대 광고 기획자가 했는 대로 광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광고 메시지가. 근데 AI는 AI에 우리가 기획자가 PSA를 하겠다라고 기획하더라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놈이 그 자체가 아웃풋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기술적인 상황에서 AI 광고 기획에 뭔가 시사점을 줘야 되는데 이런 AI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제 말씀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그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주제로서 아까 퍼블릭 서비스 어나운스먼트인가 이게 그거 PSA를 하셨는데, 그거 정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마크로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정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PSA를 같이 이렇게 선상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심사위원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좀 이게 또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PSA라는 좀 더 마이크로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당연히 미국에서 뭐 하셨겠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데이터 수집이 어떤 상세한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그 다음에 샘플도 좀 상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작동하는 사회과학 논문이니까 광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지형상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하고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못 찾았을 수 있는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게 보수 쪽인 거하고 진보 쪽이라는 거 어느 쪽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제가 못 찾았는지, 그게 없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보수와 진보의 AI 받아들이는 차이, 저희도 처음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희 데이터 상에서는 둘은 이제 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게 저희 차이였고, 이것 아마 설명을 해주는 게 제 지금 생각해 보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실험을 진행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보셨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뉴스 웹사이트에서 혹은 뉴스 웹사이트에서 그 공익 광고를 읽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AI에 프롬프트를 넣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밴드웨건 티어리를 활용해 본다거나 이제 AI와 팩트 체킹 에이전트 정보가 일치하는지 약간 이런 리터처는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이거 밴드웨건 티어리를 제가 이거 공부를 해야겠네요. 처음 가지고 아직 저 배우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후반부에 말씀 주신 그 AI 광고 기획의 시사점을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는 점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페이퍼인지 광고 페이퍼인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확실히 좀 포커싱하는 게 앞으로 이 연구가 좀 더 퍼블리싱하는 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